회의에 불출석한 의원들은 세비삭감하고 징계하고 국회와 정치를 개혁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어져야 된다 봅니다. 금액은 0.99개인가 몇천 원 정도. 몇천 원이요?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다 놓고 제가 조사를 받겠다라는. 저희들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좀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어떤 근거나 자, 자문위의 권고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윤리위도 넘어가야 할 산이고 본회의까지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보다 강한 수준, 최고 수준의 징계를 권고한 셈이어서 어떤 배경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구자룡 변호사님 보셨을 때는 그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의혹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조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해명 논란도 벌어졌고 지금 자료도 제대로 제출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제대로 제출 안 한 자료 중에서도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거짓이다라는 거를 확인할 내용 정도는 지금 이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뭐 0.99개 몇천 원 수준 거래밖에 안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200회 이상의 거래를 했고 잔고 보유액이 한 99억까지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언론에서 뭐 100억대 거래했다라는 초반의 의혹들이 거의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몇천 원 단위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까지 했던 것이 확인됐으니 이런 뭐 자문 수준이긴 하지만은 제명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제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 어느 정도 수준을 정할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징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게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료를 안 냈다는 것이 오히려 이제 그 일부 자료에서도 거짓말이 확인됐으면 네. 은폐하려고 한 태도 아니었느냐. 이 자문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국회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건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음주 운전을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하잖아요. 네. 가장 강력한 처벌에 대응하는 게 음주 측정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 절차에 대해서 이 정도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수준에 대응하는 이제 징계 수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스스로 자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성실한 태도가 영향을 줬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자문위에서도 그런 태도에 대한 문제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김 의원의 불성실했던 모습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관련 자료는 이미 제가 이 회의 전에 제출을 했고요. 또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할 생각입니다. 거래 내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김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내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자료를 내지 않으면 그 부분이 징계 수위 결정하는 데 뭐 참작은 되겠죠. 만약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제명까지 이어진다면 44년 만에 의원직을 박탈하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제명까지 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아직 변수는 많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김남국 제명 의원 200명 찬성해야 가능한데 결국 민주당 168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손에 달렸다. 자문위가 코인 김 의원 최고 징계 권고했습니다. 소명 제대로 안 됐고 다른 코인 거래도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징계 수위 중에 가장 높은 제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윤리특기 징계안 심의 후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과정들이 남아있는데 만약에 제명안이 가결될 때는 44년 만에 첫 사례가 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이제 44년 만에 첫 제명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어제 권고 결정이 난 다음에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어제 밤 좀 늦게 나왔죠. 권고 결정이 늦게 나왔고 저도 뭐 회의가 그 이후에 뭐 있은 것도 아니고 접촉해 본 바는 없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신통방도 출연했기 때문에
특히 뭐 지금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해서 네.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뭐 당에서 어떤 뭐 공식적인 논의를 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없고 의원들이 별로 김남국 의원과 친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생각들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독립적인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저도 뭐 깜짝 놀랐습니다만 좀 아무튼 중징계, 네. 가장 강한 징계를 권고를 했으니까요. 그 이후에 절차를 뭐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윤리특위가 열리면 윤리특위 소위가 있고 네. 윤리특위 전체 회의가 있고 네. 거기에서까지 이제 이 결정이 유지가 될지 아무튼 뭐 바뀌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결정이 되면 최종 확정은 이제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지난해 1월인가요? 그때도 이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에 대해서 이제 제명 공고를 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아직 계류 중이죠. 그 두 개는. 그 이후로 아마 윤리특위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대선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긴 네. 한데요. 이번에 이제 자문위가 공고를 했으니까 워낙에 이건 뭐 사회적 관심도 있고 논란이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윤리특위가 열리면은 거기에서 그걸 놓고 권고안이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들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리특위 위원장이 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입니다. 변 의원이 권고 결정 이후에 이제 제명 권고 받은 이후에 기사를 봤더니 자문위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신중하게 또 중대하게 반영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명의 어떤 그 입장은 유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본회의를 통과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러나 다소 좀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지금도 한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지금은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었고 민주당 내 의원들과 친소 관계가 꽤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정 내릴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동안에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옹호했던 모습들 잠깐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동지란 무엇인가? 뭐 비 오면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원직 제명에 관해서는 아마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때까지 제명이 된 거는 과거 유신 시대 김영삼 제명 말고는 그런 전례가 없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그런 친구가 정치를 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그렇게 이렇게 당한 거예요. 제가 반드시 김남국 의원을 다시 국회를 보내겠습니다. 자, 뭐 저런 분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제명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뭐 크게 들기도 합니다. 노동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제명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첫 번째 윤리심사자문위의 결론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윤리위 결정이 윤리적 결정이지 정치적 결정, 사법적 결정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여러 가지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본회의, 상임위 그 중에도 200번을 했다 코인 거래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꾼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정치는 잘 되는 게 제도 때문이 아닙니다. 윤리, 문화 이것이 바로 그것이 정치를 잘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무슨 제도 개선할 때 북구라파 이런 데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데 잘 되고 있다고. 스웨덴 같은 경우도 찾아보니까 부총리를 맡았던 의원, 거기 내각제니까 네. 그런 의원이 법인 카드를 썼는데 자기 개인 먹는 초콜릿을 샀다는 거예요. 그게 여론에 시끄러우니까 사임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윤리거든요. 그 사람이 초콜릿 하나 샀다고 해서 사법적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에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결정은 윤리특위에서 또 본회의에서 결정할 때 존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국회가 의원에 대해서 자격심사라고 징계할 수 있다고 해놓고 그런 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국회가 스스로 자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국회에 맡겨놓은 거니까 이 문제에서 아까 본 것처럼 무슨 동지니까 비 맞아야 되고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고 만약 이런다면 우리나라 정치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도 탈당했다고 하지만 네.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과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정말 위기에서 구하려면 네. 빠른 속도로 지금 윤리특위도 변재일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의원이 빨리 결기를 보여서 윤리특위도 결정을 하고 본회의에서 이 징계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만약에 민주당이 그냥 무시하고 뭐 제명 안 시키면 이것 또한 방탄 논란 또 민주당 후폭풍 뭐 이렇게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민주당에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본다면 물론 개인의 일을 전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은 네.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자세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무소속이긴 하지만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남국 의원이 본회의 또 국회 활동 중에 그런 일을 했었고 네. 전 국민이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비위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무소속이라고 해서 손 놓을 게 아니라 네. 결자 해지의 자세로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 훨씬 좋을 텐데 그런 움직임이 없는 걸로 지금 보이는 점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리특위의 결정 그리고 본회의의 표결 저희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위 징계 위기에 놓인 사람 또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홍 시장이 수해 중에 골프를 치는 바람에 또 그리고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들 또 말들을 좀 격하게 뱉어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내 여론 여전히 싸늘합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 홍문정 전 의원 제명 사건과 비교했을 때 좀 상당히 심각하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이고요. 그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좀 늦은 면도 있고 시장의 태도로 오히려 또 국민들에게 또 더 큰 좀 공분을 일으킨 면도 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님께서 사과를 썼지만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홍 시장 사과했습니다만 나흘 만에 사과했고 또 뭐 여러 가지 의견서라든지 사과문도 당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하겠다라는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윤석 대변인님. 네, 저희 당 자체 그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 개시를 했기 때문에 네. 징계에 대해서 이제 수위 조절하는 단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당내 분위기가 이 홍준표 시장의 뭐 사과라든지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싸늘한 이유는 네. 수해 때 골프를 쳤다는 그 행위 자체보다는 네. 그 행위에 대해서 묻는 그 기자들 간의 문답 과정 거기에서의 어떤 홍 시장의 태도라든지 어떤 발언 수위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윤리위 결정 이후에 홍 시장이 뭐 사과하고 네. 뭔가 낮추는 자세를 보이지만 네.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아직도 당내에서는 충분하게 소명이 되지 않았고 정말로 그렇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마음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기 때문에 네. 징계 절차는 징계 절차대로 계속 갈 것 같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의견서도 제출했고 자신이 썼던 SNS에 글도 2개나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보겠습니다. 과하지욕,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사과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불만을 드러낸 겁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불만을 드러낸 걸로 봐야죠. 저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제 사과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게 옛날에 한나라의 장군 한신에서 유래된 말인데 네.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는 지금 현재의 치욕을 나중을 위해서 참는다. 지금 당장 개죽음 당하지 않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과하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말을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징계 수위에 있어서도 사과가 크게 작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유를 본인이 지금 해버린 것이고 본인이 사과를 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차 싶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홍문정 의원이 수해 지역에서 골프 쳤던 것 때문에 제명된 사례가 있고 네. 최근에
또 김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수해가 이미 끝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네. 복구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발언 하나만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나왔거든요. 이 사례를 보면은 제명을 기준값으로 놓고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본인도 느껴졌으니까 아마 사과를 했던 것 같은데 멈춰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또 정치적으로 이제 자존심 상하니까 이제 저런 메시지 던진 것 같은데. 지금 문제 인식이 조금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선 후보까지 지내셨던 분이잖아요. 네. 근데 저 문제 있었을 때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 뭐 이렇게 하고 정치인이 법률적인 문제만 따질 것 같으면 정치인이 아니죠. 굉장히 크고 넓은 거를 논하는 자리인데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도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러잖아요. 반대로 또 큰 책임지시는 분이 큰 힘을 갖게 되거든요. 본인이 대구시장에 만족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네. 여태까지도 대구시장만 한 거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 발언하셨으면서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대구에 문제 없었으니까 아무 책임 없어요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논하는데 기자분들에 대해서도 태도가 굉장히 좀 불성실했던 부분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더 일관된 사과의 모습을 보이셔야지 징계에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까. 지금 이 사자성어 올리신 거는 또 빨리 또 철회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릴지 안 내릴지 뭐 홍준표 대구시장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